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V조선 미스트롯4 첫 방송 시청률이 공개되면서 업계와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만든 10.8%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트로트 오디션판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트롯4는 어젯밤 첫 방송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청률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화요일에는 현역가왕 3, 목요일에는 미스트롯4라는 구도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간의 정면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공개된 첫 방송 전국 평균 시청률은 10.8%, 최고 시청률은 11.4%였습니다. 이 수치는 닐슨 코리아 기준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시청률 지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OTT 생중계 시청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업계 어느 언론도 이를 공식적인 시청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여전히 집에서 TV를 통해 시청하고 OTT 생중계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진짜 숫자는 오직 10.8%입니다. 문제는 이 10.8%가 과연 잘 나온 수치인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첫 방송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니 하지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두 자릿수 시청률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시즌들을 떠올려보면 두 자릿수는 기본값이었고 진짜 평가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언론 기사 제목에서조차 첫 방송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불안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년 같았다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대치를 낮춰잡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미스트롯4의 첫 출발은 정말 무난한 출발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출발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즌과의 냉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미스트롯 3, 그리고 미스터트롯 3의 첫 방송 시청률과 비교했을 때 이 10.8%가 왜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스트롯4의 첫 방송 시청률 10.8%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반드시 과거 시즌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은 단순합니다. 바로 미스트롯3와 미스터트롯3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같은 제작 시스템, 같은 채널 브랜드, 같은 트로트 오디션 포맷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준점이 됩니다. 먼저 미스트롯3을 보겠습니다. 미스트롯3는 첫 방송에서 16.6%라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송 시점은 12월 21일. 연말 시즌이긴 했지만 당시에도 이미 트로트 오디션 피로감이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회부터 16%를 훌쩍 넘겼다는 것은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가 여전히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미스트롯4의 10.8%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고 느껴질 만큼의 격차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전체의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도 미스트롯4의 출발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기 위해 이번에는 미스터트롯3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스터트롯3는 작년 12월 19일 첫 방송에서 12.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스트롯3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미스트롯4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방송 환경입니다. 미스터트롯3가 첫 방송을 한 시점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 이슈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정치 콘텐츠가 모든 관심을 흡수하던 때였고 그 여파로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미스터트롯3는
12.9%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그 시기에 정치 이슈가 없었다면 첫 방송 시청률이 15% 전후까지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미스터트롯 3의 12, 9%는 깎여서 나온 숫자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미스트롯 4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이슈로 시청률이 빨려 들어가는 환경도 아니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시청 환경에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 3의 첫 방송 시청률과 비슷한 선조차 맞추지 못하고 10.8%에 머물렀다는 점은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하락 추세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미스트롯 4의 문제는 단순히 트로트 오디션 피로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청률 숫자 너머에 숨겨진 제작진의 선택과 전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스트롯 4가 꺼내든 카드, 현역부 X라는 장치가 과연 신선한 승부수였는지 아니면 이미 소진된 아이디어였는지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스트롯 4가 첫 방송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꺼내든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현역부 X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오직 목소리로만 평가받는 방식, 정체를 숨긴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고 시청자와 심사위원이 동시에 추리하게 만드는 구조는 분명 처음 등장했을 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역부 X라는 포맷은 이미 이전 시즌과 다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차례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블라인드 커튼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순간에 정체가 공개되는 방식은 시청자에게 추리의 재미를 제공했고 실제로 화제성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선함은 이미 한 번 소비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등장부터는 놀라움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미스트롯 4에서도 현역부 X 무대가 등장하자 많은 시청자들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정체를 거의 확신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의 결, 발성, 창법만으로 이미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가렸지만 가려지지 않은 것은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이미 대중에게 충분히 각인돼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현역부 X는 비밀병기가 아니라 제작진의 의도가 너무 선명하게 읽히는 장치가 돼버렸습니다. 왜 제작진은 다시 현역부 X를 꺼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공정성과 참신함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무대, 선입견을 배제한 심사라는 명분은 언제나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알려진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되 그대로 무대에 세웠을 때 발생하는 참신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재도전, 3수, 4수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얼굴을 드러낸 채 다시 노래를 부르면 시청자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정체를 숨기고 목소리만 남기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포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포장이 이제 더 이상 새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역부 X가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장면으로는 화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시청률 그래프를 끌어올릴 만큼의 지속력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첫 방송 시청률이 이미 기대치에 못 미친 상황에서는 이런 장치 하나에 의존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안함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결국 현역부 X는 미스트롯 4의 위기를 해결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제작진이 얼마나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새 얼굴, 새 이야기, 새 서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자산을 어떻게든 다르게 포장해보려는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참가자 개개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과연 미스트롯 4에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인물, 시청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중심축이 존재할까요? 다음으로는 첫 방송에서 실제로 두각을 드러낸 참가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미스트롯 4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스트롯 4 첫 방송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관심은 누가 실제로 시청자의 기억에 남았는가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무대 위에 선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첫 회에서 분명하게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이름이 회자된 참가자는 손에 꼽힙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은 길원입니다. 방송에서는 간호학과 1학년 대학생이라는 설정이 강조됐지만 무대를 본 순간 이 참가자를 단순한 일반인, 지망생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방 가요제에서 이미 최고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 발성과 호흡, 음정 안정감 모두 프로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래 실력뿐 아니라 화면을 장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주저함이 없었고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길원의 강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감정 과잉이나 과도한 제스처에 기대지 않고도 자신만의 색을 유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청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방송 이후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반응이 나온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홍성윤입니다. 국악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참가자로 가야금 명창의 추천을 받았다는 점이 방송 초반부터 강조됐습니다. 실제 무대에서도 부드러움과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발성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악 특유의 깊은 호흡과 트로트의 감성을 무리 없이 연결해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완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홍성윤의 경우 첫 방송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는 했지만 대중적 폭발력 면에서는 길원에 비해 다소 조심스러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반응과 화제성에서도 아직은 관망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는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캐릭터가 완전히 각인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유형이라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첫 회에서 확실한 중심축으로 떠오른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무난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첫 방송이라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강력한 서사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곧 미스트로사가 앞으로의 회차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스트로사의 첫 방송은 새로운 절대 강자의 탄생을 알리는 무대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몇몇 인물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출발이 과연 현역가왕 3라는 거대한 상대를 마주한 상황에서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 왜 현역가왕 3가 방송 전부터 압도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라인업이 미스트로사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트로사를 둘러싼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시선을 피할 수 없이 현역가왕 3으로 돌려야 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현역가왕 3는 업계 안팎에서 스타 군단 총출동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대 라인의 파괴력입니다. 한 명만 나와도 화제가 될 수 있는 연령대의 스타가 4명이나 포진돼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만한 카드입니다. 빈예서, 김태연, 이수현, 그리고 김다연의 친언니 진솔이까지 이 4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비교와 경쟁 구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빈예서와 김태연은 이미 또래를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또래답지 않은 완성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수연의 폭발적인 성량, 진솔이라는 새로운 서사까지 더해지면서 10대 라인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실제 경쟁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 라인업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바뀝니다. 홍지훈, 정미애, 금잔디 같은 트로트 팬들에게 이미 검증된 이름들이 대거 합류했고 여기에 뮤지컬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 복면가왕에서 연승을 기록한 가창력 중심의 인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르를 넘어선 가창력 경연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라인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유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팬덤을 갖춘 참가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팬덤이 실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와 응원이 이미 형성돼 있는 구조는 첫 방송 시청률에서부터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스트롯사는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미스트롯사 역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있지만 현역가왕 3처럼 이름만으로도 시청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의 경쟁은 콘텐츠 완성도 이전에 출발선에서부터 다른 체급의 싸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첫 방송 시청률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현역가왕 3의 첫 회성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역가왕 3가 첫 방송에서 10% 안팎 혹은 그에 근접한 수치만 기록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청률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이 뒤집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구도는 미스트롯 4가 주도권을 쥐고 버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현역가왕 3의 첫 성적에 따라 순식간에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언제, 어떤 계기로 무너질지는 이제 시간 문제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청률 전쟁의 끝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지, 그리고 미스트롯 4가 남은 회차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를 정리하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의 대결은 단순한 프로그램 간 경쟁이 아니라 트로트 오디션판 전체의 방향성을 가르는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미스트롯 4는 여전히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첫 방송 10.8%라는 숫자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경고처럼 읽힙니다. 반면 현역가왕 3는 방송 전부터 쌓아올린 기대감과 스타 자산을 무기로 시작부터 판을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미스트롯 4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중심서사의 부재입니다. 과거 시즌에서는 첫 방송만으로도 시청자의 기억에 각인되는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인물 하나가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며 시청률 상승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들은 보이지만 아직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얼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회차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반복되는 포맷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현역부 X와 같은 장치는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작진의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이제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성장 서사를 원합니다. 그 서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시청률 그래프는 쉽게 반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역가왕 3는 위험 요소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라인업은 자칫하면 과잉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참가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초반부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끌어당길 재료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에서는 분명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승부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미스트롯 4가 남은 회차에서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중심축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현역가왕 3는 초반의 기대감을 실제 방송 완성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청률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어느 프로그램이 이기느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청자가 더 이상 무엇에 반응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 두 프로그램의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됐고 그 결말은 생각보다 트로트판 전체에 큰 영향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음 회차에서 판을 뒤흔들 반전의 주인공은 등장할까요? 아니면 이미 흐름은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곧 시청률 그래프와 시청자의 반응 속에서 명확해질 것입니다.